공천입니다. 네, 요즘 다들 이게 가장 화두죠. 기사 보겠습니다. 막말 검증 약속 저버린 민주지도부 친명 봐주기 공천 논란입니다. 네, 검증위에서 적격입니다라고 88명인가요? 9명인가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비후보 등록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 면면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노웅래 의원 얘기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금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 사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앞서서 이 6천만 원 상당의 뇌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포갑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이 재판의 재판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이냐? 의견서 2020년 7월 2일 정치자금법상 후원 처리 가능한 500만 원 미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신고를 깜빡했다.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말하는 뇌물 1,000만 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은 아닌데 내가 이 500만 원 후원금을 받았다. 근데 신고를 깜빡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돈을 받은 건 맞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본회의장에서 있었을 때 노웅래 의원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21년 동안 기자 생활과 양심껏 한 국회의원 사선, 제 신앙에 믿음을 걸고 저 결백합니다.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으로 이어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입장을 낸 게 알고 보니까 지난해 11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런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민주당 이 검증위에서 적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미 법원에 제출을 한 게 11월이었는데 그럼 민주당 검증위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건지 노웅래 의원이 애서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일부는 인정하는 내용을 법원에 이제 제출했다 하더라도 당에서는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당에다 알렸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중요한 것 중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일단 이제 공천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자격을 갖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판과 관련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참 지난번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그 말하고 지금 말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이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양심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참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참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냥 인정을 했든 인정 안 했든 지금 기소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맨날 시스템 공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웅래 의원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정봉지 의원, 황운남 징역 3년 실형 받았잖아요. 1심에서.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적격이면 부적격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적격자냐.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매일 이재명의 사상화됐고 공천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다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적격 판정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이건 고무줄 공천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아마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나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맞다고 지금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인정한 이 500만 원 미만이죠. 500만 원이 아닙니다. 500만 원 미만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게 언제냐? 2020년 7월 2일 바로 돈봉투 소리가 녹음된 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때 노웅래 의원 말고 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설명에 나선 법무부 장관, 지금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동훈 이제는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죠. 돈봉투 부스럭 어쩌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아니 그때 그렇게 시트콤처럼 뭐 나 갖고 뭐라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갖고 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은 정말 황망하기 그지없고요. 사실 그렇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예비 후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 수준에서는 당연히 부적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법적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미 말이 바뀌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막말의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 적격 심사를 과정하는데 당원 당규에 좀 함정이 있는 게 네. 그 과거에 있는 막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기보다 앞으로의 막말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는 서약을 더 중시하는 게 적격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막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적격 기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손질이 안 된 게 저는 매우 아쉬운 게 작년에 김은경 혁신위가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 손질이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인혁백 교수님께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비 후보가 적격이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본심사라고 할 수 있는 적격 심사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이 필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검증위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이 소급 적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다짐 부분에만 좀 매몰되어 있다. 과거까지도 다 포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구멍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이번 검증위 적격 판정 여부를 놓고 굉장히 말들이 많죠. 적격한 사람인 것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정봉주 전 의원, 김의겸 의원 등 이른바 뭐 막말로 논란이 됐었던 인물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결국 다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길 좀 볼까요? 현근택 합의 중 피해자 서명 없어. 네. 사실 이번에 검증위가 내놓은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89명입니다. 근데 더 있죠, 사실. 지금 전국적인 총선이기 때문에 더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난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근택 의원이 응시한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현근택 의원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성희롱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근택 부원장도 죄송합니다. 라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거의 즉각적으로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주말 동안 합의문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합의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3인이 대화를 나눴고 현근택 본인이 자필로 쓰고 마무리 과정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인은 현근택 부원장 그리고 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하는 피해자 그리고 이 피해자가
해당 이 비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상대 후보를 포함해서 3인이 같이 얘기를 다 나눴다. 당사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 본인이 자필로 지금 쓴 내용이다. 해결이 됐다라는 취지의 합의문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3인 합의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현근택 부원장이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성희롱 논란이 아니라 자진해서 큰 틀에서 나서서 이를 해결한 그런 좋은 선례로 얘기가 남을 거다라는 내용까지도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이 부분 조기현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요 대목이 들어갔다는 건 결국 공천 적격 판정이 염두에 좀 둔 상황으로 합의문을 작성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보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합의문 공개 자체가 너무 부적절합니다. 이게 최종 서명 날인데서 3자 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석수 씨가 SNS에 공개를 해버린 거죠.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합의문을 제출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참작을 받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단계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숙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는 당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려야 될 때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 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당사자 간의 해결 문제를 가지고 여론에 이렇게 공개되는 방식은 네. 당으로서도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당에서 계속 밝혀줘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일인지 좀 의문입니다. 당에서 좀 나설 필요까지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한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3인의 합의문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느냐? 볼까요?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 말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참 씁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합의 한 적 없다. 합의 못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명백히 2차 가해죠. 일단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어요. 지금 술자석에서 이제 지금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뭐 10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과 문자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감찰받는다고 하니까 술이 많이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다 한 발 더 나가서 피해자 측에서 나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는 걸 했는데 이걸 안 받아주니까 이걸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자기와 관련된 이런 성희롱 이런 내용을 다 부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합의하는데 합의서에는 다 피해자 측이 뭐 주장했던 내용을 다 인정한다는 취지예요. 전부 다. 그런데 사실 합의라는 것이 거기에 양자의 도장이 찍기 전에는 이거 합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런 걸 계속 공개했을까? 더군다나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지는 않아요. 아마 민주당에서 조만간에 바로 결정을 내려오려고 하니까 일부러 언론을 어떻게 좀 뒤집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성급하게 하다가 또 다른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당에서 검증 과정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이 윤리 감사도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